슬픈 아일랜드 우리 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책에서는 그 브리짓이라는 아기가 죽었는데 18쪽에 왜 엄마는 브리짓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고 담담하게 아기의 장례를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여기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식량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으니까 뭔가 아기가 약하고 그러니까 죽을 걸 이미 예상을 해서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아이가 죽어서 엄마가 그나마 좀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준 씨. 제 생각에도 약간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었고, 그 브리짓도 그 너무 약했고, 그다음에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엄마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브리짓이 죽었을 때는 약간 덤덤한 모습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17쪽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따금씩 엄마가 흐느끼는 소리와 브리짓이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또 밑에 쭉 내려오면 밑에 둘째 줄 이윽고 아이들은 엄마가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조용히 일어나서 다가가 보았더니 엄마는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서로가 얘기했던 8쪽에 엄마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얼굴로 아이들을 다시 잠자리에 보냈다라고 한 그 부분에서 엄마가 이제 이 전에 이미 눈물도 흘리고 막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았던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하고 뭐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아이를 잃는 슬픔이 한 뭐 잠깐 울었다고 끝인다고 이렇게 해결될 건 아니지만 그런 슬픔의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들이란 부분들에서 그냥 애당초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그 이 엄마가 무감각한 것과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민준이 아까 서로가 이제 또 이렇게 분석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아이가 또 약하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준비된 또 어느 정도는 마음에 가고 마음에 준비됐었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죽은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슬프고 안타깝지만 이른바 산 사람은 또 살아야 된다. 자기들의 또 남은 아이들도 있는 거고 그 아이들이 또 이렇게 충격받지 아니하고 공포에 질리지 아니하고 또 그 아이들을 잘 다독여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또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엄마의 행동을 또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주변의 어떤 그런 죽음을 뭐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안타깝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너무 슬퍼서 아무 일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밥도 먹고 어? 또 가끔 드라마 보면서 히히 거리도 하고 그러면서 야 사람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어떤 그런 걸 처음에 쌤이 이해를 못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죽으면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어.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일상을 살게 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사실은 어제인가가 아주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슬픈 날이었지. 그래서 벌써 이제 1년이 됐는데 작년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태원 참사. 이태원에 할로윈 축제에 갔던 사람들이 많은 인파에 이제 뭐 이렇게 앞서나가는 어떤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가족들,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뭐 전혀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겪고 지금도 물론 이제 그분들은 많은 슬픔 속에서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분들도 또 동시에 이제 하루하루를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죽음을 또 우리가 어떻게 접할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나만 딱 또 얘기하자면, 선생님 최근에 어떤 물리학자 이야기를 들어서 김상욱이라는 그 아, 물리학 교수의 방송을 들었는데, 그 분의 주장은 물리학자들이 보는 죽음은 사람이라는 이런 생명체가 그, 그 뭐야, 자연의 상태에서 보면 이게 이상한 특별한 상태라는 거야. 그 특별한 상태에서 원래 일반적인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야. 오히려 지금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게 비정상이고, 어? 죽음의 상태가 뭐라는 거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정상, 그래서 비정상에서 뭐로 돌아가는 거다? 정상. 정상으로 오히려 돌아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근데 가만히 또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어? 이런 뭐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원소들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것들이 그냥 뭐 되는 거다? 다시 원소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이렇게 설명된다는 걸 보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뭔가는 또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나 민준이에게도 또 이제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민준이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서, 5페이지에서 그 감자에 그 역병이 퍼져서 감자가 썩고 있다 했는데 왜 이 아일랜드에는 감자 역병이 퍼졌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부터 말하자면 왠지 약간 기후가 살짝 이상해서 땅에 역병이 퍼지거나 아니면 그 약간 땅이 오염되거나 이상 바이러스 같은 게 생겨서 왠지 역병이 퍼져서 땅 속에서 감자가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정서로 씨? 제 생각에도 뭔가 여기에 약간 기후도 이상하고 앞에 보면 춥고 눅눅한 날씨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이 책에서는 이 슬픈 아일랜드를 저주받은 땅이라고 뒷장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날씨 이런 게 합쳐져서 좀 감자도 역병에 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네. 이 책에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감자 역병으로 인한 감자 대기근, 이 소설의 기본적인 역사적 상황 배경이 되는 거고, 이것은 작가가 지어낸 얘기다, 실제다? 실제. 실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1845년, 6년경에 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일대에서 감자 역병으로 인한 감자 대기근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 감자 역병은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지금도 있다. 그 전에도 어, 그리고 다른 곳에도 있었다. 근데 왜 아일랜드가 특별히 문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으로. 왜 이 시기에만 문제가 되냐라는 얘기야. 그 이유는 감자 역병 이런 건 늘 있을 수 있는데 아일랜드가 아, 그 전에 그 감자가 원래 아일랜드에서 감자를 키우는 게 아니야. 원래 감자는 감자의 원산지 혹시 알아? 감자의 처음 재배가 미국, 어? 미국? 남미, 아, 나, 남아메리카 쪽에서 이른바 우리가 이제 그 유럽인들 입장에서 콜럼버스가 이제 대서양을 횡단해서 지금의 아메리카 중남미 쪽으로 게 되고 이제 어쨌든 아메리카 대로 가게 된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오게 돼. 그들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야? 감자를 감자. 갖고 와서 근데 그 감자가 이 아일랜드 같은 이곳의 토양에 잘 맞는 거야. 아일랜드 서늘하고 뭐 이렇게 땅이 좀 어쨌든 척박한 거야. 기름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다른 농사가 잘 안 돼. 근데 이제 감자 농사가 잘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감자도 품종이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 근데 이제
수확량이 많고 이 아일랜드 땅에 잘 맞는 그런 감자를 그냥 대량으로 뭐 한 거야? 심은 거야. 그럼 음, 감자 농사가 잘 되니까 다른 농사는 안 하고 감자 농사에 아주 몰빵을 한 거야. 그런데 그해 마침 뭐가 돈 거야? 감자 감자육. 역병, 균에 의한 감자 역병이 도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거야. 그럼 감자 역병이면 사실은 다른 걸 만약에 심었으면 감자 네. 농사는 망쳐도 옥수 농사라던가 밀 농사라던가 그럼 다른 거 갖고 좀 버틸 수가 있는데 감자 많이 심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자 역병이 싹 돌아버리니까 이게 감자가 다 자라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는 먹을 게 없게 어, 되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굶주리고 굶주리니까 신체가 허약해지고 신체가 허약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병이 걸려서 뭐하고 죽고 죽고. 병이 걸려 죽고 굶어 죽고 이러면서 뭐 몇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아일랜드 대기근 상황에서 죽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삶의 어떤 그런 원칙과도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예요. 요즘에 꿀벌들이 자꾸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네. 꿀벌들도 요즘 꿀벌들은 자연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꿀벌들 종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야. 음, 근데 그 종들이 그 어떤 특정한 병이라든가 뭐 먹이를 못 찾게 되면 이렇게 막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요즘에 그 사람들이 늘 관심 갖는 게 이른바 다양성. 다양성. 우리 그런 책 보지 않았나 예전에? 그래서 예를 들면 바나나 같은 경우 우리가 먹는 그런 바나나 있지. 그 네. 바나나는 우리는 보통 노란 바나나만 생각하잖아. 근데 네. 노란 바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 바나나, 빨간 반. 지저파랗고 바나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 노란 바나나 우리가 먹는 거 품종이 생각나는데 그 바나나가 제일 당도가 높고 잘 생산된다는 이유로 그 바나나만 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바나나도 무슨 바나나 마른병인가 뭐 이런 병이 번지기 시작하면 그 농사를 음, 뭐 했다는 거야. 망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바 몰빵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그런 음, 격언이 있어.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아라라는. 왜 한 바구니에다 계란을 다 담아 놓으면 그 바구니 가다가 뭐 해버리면 떨어뜨리면 다 깨지. 떨어뜨리면 다 깨진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한 바구니에 옮겨가야 편하잖아. 네. 그냥 옮겨가야. 근데 한 번에 옮겨가다가 다 깨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가다가 뭐 해도 하나 떨어뜨려도 하나 깨뜨려도 다른 네. 바구니가 있으니까 어려움을 넘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가 막 우리 뭐 삼성전자가 최고야. 그 삼성전자 주식 한뜩 살았는데 삼성전자 잘 나갈 때는 막 신나고 좋지만 혹시 삼성전자가 뭐 해지면 나, 어려워지면 큰 손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에 투자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하나 투자했으면 뭐 또 다른 거 다른 회사나 이렇게 몇한 열 개나 뭐 이렇게 해서 나눠야 어느 한 회사가 좀 어렵더라도 다른 회사가 좀 잘 되면 그나마 괜찮아지고 또 주식에 또 아무리 10개 나눠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다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주식에는 3분의 1, 은행 예금에는 뭐 3분의 1, 또 뭐 건물 뭐 부동산 투자에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투자도 뭐 해놔야 분산해 놓아야 그래야 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가 난 민준이 하나만 있으면 돼. 뭐 민준이하고만 난 친하게 지내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뭐 미국 유학을 가버리거나 그럼 갑자기 서로가 혼자 외로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가 민준이 하나만 있으면 돼 하고 민준이만 믿지 말고 선배랑도 놀아야 된다는 얘기야 서로야. 알겠니? 음, 네. 이렇게 그런 점에서 이제 다양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어떤 이 아일랜드 감자 대근에서 어떤 그런 게 교훈으로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이 책에 또 이제 중간에 잠깐 나오는데 당시 아일랜드가 독립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야. 아일랜드가 어디? 영국.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아일랜드에서 생산한 곡식을 영국으로 뭐해? 수출을 하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아일랜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 땅에서 난 곡식이면 그 지금 아일랜드가 흉년이 들어서 감자 대근이 되면서 그 곡식을 누구에게?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줘야 돼. 아니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주지 아니하고 영국으로 이렇게 곡물을 수출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당시 이제 아일랜드 국민들이
식민지 상황이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이런 부분들도 이 책에는 뭐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 일제 침략기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량 생산 기지로 삼았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난 쌀들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1번.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쌀을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일본의 도시 노동자들이 그 값싼 쌀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자기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쌀을 일본으로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그런 식의 어쨌든 또 한일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영국과 아일랜드의 어떤 그런 관계들과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민준이 진행하겠습니다. 저 방금 했어. 민준이가 먼저 했나? 아니요, 아니, 다 했는데요. 했고 서로는 뭐 했지 아까? 저도 첫 번째 거 했잖아요. 맞다, 맞다. 선생님이 정신이 없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슬픈 아일랜드 이야기 했고, 7, 아니다. 자, 11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민준이. 영주님조차 문을 잠그고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가버렸다는 소문이 있단다. 영주님조차 문을 잠그고 가족과 함께 영국을 가버렸다는 소문이 있단다. 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뭘까? 어, 영국에는 식량이 많다. 아? 영국에는 식량이 많다. 영국에는 식량이 많다. 많다를 알 수 있고, 또, 민준이. 어, 어, 자, 영주라는 게 뭔지 혹시 알아? 영주, 영주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옛날에 그 음, 백성들 다스리던 시장 같은.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영주 앞에 사실은 두 글자가 붙어. 땡땡 영주라고 붙는데 봉건 영주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봉건 영주여서 우리가 이제 고대 시대에는 노예제 사회였어. 노예제. 고대 노예제 들어봤어? 네, 그래서 노예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 고대 노예제 때는. 그다음 우리가 중세 시대. 고대 시대가 끝나고 나 중세 시대 들어봤어? 네. 중세 시대 때는 봉건 영주제라고 그래. 음, 그래서 봉건 영주제는 봉건 네. 영주가 있고 그 밑에 농노라는 게 있어. 영주가 어, 이제 그 지배자, 다스리는 사람이고 농노가 이제 거기 속하는 어떤 중세 시대 때 우리가 봉건 영주제. 그다음에 이제 근대 뭐 우리가 시민사회. 중세 어, 끝나고 이제 근대 시민사회 또는 시민국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본가 또는 사장과 뭐 노동자로 어, 여기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어떤 뭐 그 부분을 볼 수 있어. 그래서 노예주의는 노예는 뭐가 없어? 아무런 소유권도 없고 생명 이런 거마저도 노예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재산권도 없고 생명권도 없어. 그러니까 노예주인이 마음대로 노예를 팔아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사회였단 얘기야. 근데 그에 비해서 농노는 약간의 뭐 재산을 가질 수 있어. 재산. 영주와 농노는 계약 관계야. 그래서 예를 들면 민준이가 반석동의 영주야. 그러면 어, 반석동 땅이 다 누구 거라는 거야? 제 민준이 거야. 거?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민준이 그 땅은 민준이가 그 서로 왕으로부터 민준이 보고 야, 내가 여기 반석동 땅 너한테 뭐 해줄게? 나눠줄게. 대신 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네가 뭐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어, 군사를 보내서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봉건 영주와 왕이 계약을 맺은 거야. 그 민준이는 반석동 땅을 자기가 다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누구와 농농. 농노들과 계약을 맺어.
그래서 그 농노들에게 땅을 나눠줘. 근데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농노 너희들 여기 땅 일해. 그럼 거기 일한 것 중에서 네가 쌀을 10가마니 거두면 5가마니 나한테 뭐해? 바쳐. 아, 한다던가. 아니면 5가마니 바치고 또 민준이 또 개인 땅이 있어. 거기 가서 네가 일을 또 틈틈이 와서 해. 하루에 2시간씩은 내 땅에 와서 일을 해. 그 땅에서 걷는 곡식은 또 민주가 다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농노와 영주가 계약 관계를 갖고 이 농노들은 반석동에 사는 농노들은 반석동에서만 있어야 돼. 다른 동네로 못 가. 이해가? 그래서 네, 네. 영주와 농노가 어떤 그런 관계들인데 여기서 이제 이 보면 그에 비해서 이제 영주 농노 말고 이제 다른 관계 독립적인 거를 우리가 자작농에 자작농. 자작농은 아니면 자기 땅.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그러니까 영주에 속해져 있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별로 뭐 한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일부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서 영주집이라고 했으면 이제 그 당시 어쨌든 그 지역 사회에 뭐 봉건 영주 사회였으면 이런 영주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쨌든 그 사회 그 지역에 어쨌든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오늘날에 코로나19가 있을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로나19가 있을 당시에 부자들은 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한다. 그럼 코로나19가 아직 없는 나라로 뭐 하는 거야? 또는, 하는 거야. 그 사람들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잖아. 그 안전한 곳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돌아오게 되는 다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안전해지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안전한 곳으로 갈 수가 없는 없어. 거지.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곳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걸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영주가 영국으로 가버렸다는 소문을 봤을 때, 마치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보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영주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땅을 빌려주고, 거기 나온 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본으로 보내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요 영주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도 어디 사람이었을 거다? 영국인이었을 거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쪽. 첫째 줄 뭐라고 돼 있어? 신부가 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뭔 말이야? 신부는, 훌륭하지만 외롭다. 왜 훌륭하고 왜 외로워? 서로야. 음, 신부는 결혼 못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외로운가? 음, 왜 훌륭해? 좋은 일을 하니까? 신부가 좋은 일 하는 사람이야? 맞아? 아니에요? 아니야?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신부하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쓰이지. 네, 하나는 나중에 민준이가 결혼할 때 민준이의 파트너, 내 신부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준이는 신부가 못 되겠지. 네. 어? 서로야, 너는 네? 신부가 될 수 있지. 네? 서로 신부 못 돼? 너 신랑 되는 거야? 될게요. 어? 안 될게요. 안 될 거야? 왜? 아, 서로 나중에 결혼 안 할 거야? 은호랑 살려고요. 누구랑? 은호랑이요. 은호랑? 은호는 전혀 그런 생각 없는데 너 왜 은호한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고? 은호하고 약속했어요. 자, 그래서 어때? 그래, 서로가 은호랑만 사는지 아니면 나중에 선생님 저 신부 됐어요. 저 5월에 신부예요. 막 이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네? 그래서 신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가 결혼할 여자를 우리가 신부라고 그러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그 신부가 아니라 카톨릭, 종교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일하는 사제를 보고 우리가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래? 목살.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 개신교하고 이 카톨릭 천주교하고 사제가 다른 가장 큰 점 중에 하나는 개신교 목사님들은 결혼을 허락합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디는 카톨릭 신부님들은 결혼을 결혼할 수 없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를 바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도 그렇고 수녀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제이기 때문에 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짝꿍 없이 자기 동반자 없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들을 외로운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싶고 훌륭한 일을 한다라고 한 이유는 아일랜드나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나라가 이게 카톨릭 종교 국가예요. 종교 국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 자체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사제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왜 신부님이 못 오셔? 그 음, 아프셔서. 어, 신부님 알아두셔서. 그렇지. 신부님 역시 이제 아프셔가지고 못 오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장의사가 뭐야? 장의사. 그 아,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 그렇지. 장례를 치러주는 그러한 사람들, 장례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장의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장의사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더라? 장례 지도사인가? 뭐 이렇게 불러. 아, 요즘 그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의사라는 어떤 그런 직업이 있었는데 그 사람마저 이제 죽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례를 제대로 잘 치를 수 없는. 또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 또 천주교 교회 같은 경우도 요즘 교회 목사님이나 카톨릭 신부님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장례식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진행. 그래서 뭐 장례식 아,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걸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그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하는 경우가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지내면 신부님이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요. 뭐 입관 예배니 뭐 추모 예배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려. 그런 그 장례 절차가 있어. 기독교는 목사님들이 와서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종교의 기능, 그러니까 서로는 교회 다니고 민준이는 종교 안 다니, 성, 어? 성당은. 성당 다니는구나. 그럼 민준이가 신부님을 잘 보겠네. 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당연히 이제 신에 대한 예배와 찬양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 근데 그거 못지않게 사실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결혼할 때,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관혼상제라고 그랬어. 음, 관혼상제고 그때마다 이제 유교식의 관혼상제에 그 예절이 있어. 그런 것처럼 각 종교도 그들 나름대로 예절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일들을 누가 목사나 이런 신부님 같은 거는 사제들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종교를 갖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바로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런 종교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어디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 교회나 성당에서 이렇게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 집전 하에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면 뭐 아니면 성당 다니면 교회나 성당에서 이렇게 결혼식 하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쨌든 그러한 전통 때문에 원래는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뭐야 예도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아, 26쪽과 27쪽 보겠습니다. 자, 26쪽, 27쪽에 보면 처음에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와서 한 얘기 26쪽에 셋째 줄 몇 마일이나 걸어왔어요. 다리도 너무 아프고 목도 말라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더니 쭉 그다음에 중간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여덟째 줄.
안 들려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계속 읽어봐. 여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대답이 없자 여인은 욕을 하기 시작했다. 어,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약간 착한 척하다 사람 없으니까 짜증나가지고 욕하는 거. 응, 음, 서로는. 음,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친절하게 공손하게. 그러면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뭐 해줄 거다? 도와주고. 도와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근데 조금 지나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했을 때는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했는데, 부탁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정했는데, 그런데 나한테 안 도와줘?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내가 애쓴 거에 대한 대가가 없는 거에 대한 뭐 분노?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서로? 음, 일단 그, 일단 말 전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화가 날 수는 있겠는데, 남의 집에 피해를 주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도와준다고 했는데 안 도와줘. 그럼 화를 낼 권리가 있다, 없다? 화를 내면 된다. 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때는 전체가 다 어렵기 때문에, 도와줄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도와준 것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화를 낼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민준이가 뭐 지금 이게 감자 대기근도 아니고 뭐 사람도 안 죽었어. 근데 민준이가 서로한테 서로야 나 지금 컵라면 사 먹을 거니 컵라면 사 먹게 2천 원만 빌려줘. 어? 2천 원만 빌려줘. 야, 2천 원만 빌려줘. 제발 부탁이야. 너처럼 너 착하고 이쁘고 내가 다 알아. 2천 원만 빌려줘. 서로야.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서로가 안 빌려줘. 그럼 민준이가 어 정말 치사해. 저 인간성 보소. 저 완전 개쓰레기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할 만한 거야?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거야? 민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왜냐면, 그, 의무가 없잖아요. 서로 어떻게 생각해? 음, 일단 컵라면, 좀 예시가 좀 어, 그렇긴 한데, 어, 하여튼 엄청 꼭 필요한데, 어, 엄청 꼭 필요한 거면 그 사람도 도와줘야 되는데, 어, 어, 어차피 빌려주고 말고는 그 사람의 소유권이니까, 그 음, 사람이 빌려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 음, 욕은 하면 안 되는 음.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원리 원칙적으로 말하면 도와줄 건가 도와주지 않을 건가, 선행을 베풀 건가 베풀지 않을 건가는 사실은 상대방이 결정할 것이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에서는 사람이 너무 야박하네. 내가 이렇게 사정했는데 안 들어줘? 라고 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화를 하는,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아까 이제 서로도 그런 얘기 했지. 뭐 컵라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피가 철철 나가지고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 2천 원이 없어갖고 내가 지금 빌리는 건데 사람이 죽든 말든 어떻게 해? 눈 하나 끔찍 안 하냐고 그걸 안 빌려주냐고. 야, 저 냉혈한이라고 저 냉정한 거 보라고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의 정서가 깔려져 있냐면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 인간으로서 음, 남에 대해서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아니면 남을 좀 이렇게 도와줘야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좀 뭔가 도와줘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하지 않았을 때, 행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비난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착한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누구? 내가 결정할 일이지. 왜 나한테 착함을 뭐 하느냐? 강요하느냐? 강,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쁘게만 안 살면 되는 거냐? 응? 그러니까 나쁜 짓 했으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지. 근데 나쁜 짓 하지 않고 또 반면에 뭐도 안 했을 때
착하게도 살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남을 도와줄 어느 정도의 뭐야? 의무라는 게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다른 거다라는 거지.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의 윤리의식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하냐니까. 사람마다 그 기준점이 또 달라. 이런 상황에서는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뭘 도와줘야 되냐,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생각이 또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어디 무슨 지진이 났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뭘 내래? 불이웃돕기, 이웃돕기 성금을 내래. 근데 서로가 난 그럼 10,000원 낼게요. 근데 민준이는, 난 안 낼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서로가 민준이를 뭐 할 수 있냐? 비난. 있냐? 아니면 비난할 수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준이가 아이, 너 내고 싶으면 너나 내지 왜 나한테 내라봐라. 네가 뭐라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로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돼갖고 저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뭐 1,000원이라도 내야지 어떻게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라고 비난할 수 있냐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기준은 또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7쪽에.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 마이클과 마이클이 어떻게 했어? 마이클이 대받아쳤어요. 자, 거기 읽어보겠어. 서로 둘째 줄. 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주었군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물에 가서 물 한 통만 길어다 주세요. 여동생은 열이 심하고 저는 목과 머리가 불에 타는 것 같아요. 마이클이 앓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자, 왜 이렇게 말한 거야? 어,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면 사람들 내보낼 수 있는 건데? 약간 동정심을 유발해서. 공정심을 유발해서 서로 어떻게 생각해? 음, 자기도 똑같이 그 어려운 처지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여동생은 열이 심하고 저는 목과 머리가 불에 타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는 뜨겁다. 자기들이 지금 뭐 하는 상태라는 거야? 아프다. 아프다. 근데 이 아프다가 전염병에 걸려요. 전염병. 우리 전염병 걸렸다. 아,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안 도와주고 있는데 니들이 왔더니 너무 반갑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뭐 해줘라? 도와, 도와줘라 그런 거야. 그러면 떠돌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들을 도와주려다 보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전염병에 걸릴 수,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그냥 우리는 너희를 해칠 생각이 없어. 우리는 계속 길을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줄 거다. 가자야. 이 병든 말을 어서 벗어나야 해. 왜? 예, 거기다가는 지금 자기들은 지금 전염돼, 배고픈 상태지만 병들진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이 마을에 있다가는 내가 뭐해? 전염될 것. 전염병까지 걸리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황급히 뭐해? 떠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사실은 이 사람들도 보면 욕할 자격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 없는 거지. 자기들도 남에게 도와달라고 해놓고서는 남이 안 도와준다고 욕을 했지만 막상 물론 이건 거짓말이긴 하지만 자기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상황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안 도와줘. 안 도와주고 외면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 인간의 뭐라는 거야? 마음이라는 거야. 그냥 내가 도움받고 싶어 하고 오히려 내가 뭐해? 도움 줄 도움 주기 싫어. 필요한 어떤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본성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어? 반면에 기꺼이 남을 도와준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밑에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해, 마이클. 넌 정말 기발하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내 덕분에 살았어. 어,
이렇게 마이클이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내쫓은 걸 오히려 뭐 하고 있어? 좋아. 칭찬하고 있다. 축하해. 근데 과연 이게 칭찬받을 일이냐는 얘기야. 이걸 과연 지혜로운 일이라고 얘기를 할 만한 거냐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의 목숨만을 구한다. 자기의 목숨만을 살린다. 이런 거 우리가 각자 도생이라고 그래.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삶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나만 살아남아야 된다 생각하면 잘 물리친 거지. 하지만 뭐 함께 살아야 된다. 나는 그런 원칙에 의하면 이런 태도는 사실 상당히 안 좋아. 근데 이런 불행과 이런 비극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감자 대극인이라는 그러한 끔찍한 그런 사태 또는 정부에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안, 어떤 그 사태 속에서는 서로들끼리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비극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이걸 정말 지혜로운 행동으로 봐야 될 것인지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상황을 만든 이런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문제시 삼고 그대로 원망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그 화살을 돌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 그래. 뭐 가끔 이제 선생님 집에 이렇게 띵동 띵동하고 이제 뭐 이단 보통 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뭐를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뭐를 뭐 믿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나 아니면 전화 와가지고 무슨 뭐 보험이나 뭐 이런 거 들어달라고 막 뭐 광고 막 뭐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선생님이 어우 지금 애기 똥 치우다 왔다고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깜짝 놀라고 죄송합니다 끊어. 사실 쌤이 없는데. 그다음에 또뭐 누가 뭐 띵동띵동 누르면 쌤이 누구세요? 근데 뭐 어쩌고 잠깐만 시간 내서 그러면 저 지금 샤워하고 샤워하다 말고 나왔는데 뭐 어쩌고 하면 어머 죄송해요 하고 막 가. 어, 그 쌤이 사실 뭐 한 거야? 거짓말. 거짓말한 거 거짓말. 근데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뭐 하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내 시간 뺏기기 싫으니까. 뭐 근데 이런 거를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퇴치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들어줄 만한 어떤 그런 여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뭐 또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30, 28쪽 보겠습니다. 밑에 셋째 줄 민주 읽겠습니다. 엄마의 머리핀이 그 예쁜 핀들이 없어졌어요. 엘리가 소리쳤다. 너희 아빠는 내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것을 더 좋아했어. 그래야 머리카락 사이로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한다고 말이야. 그래, 이제 아빠 뜻대로 되었구나. 아, 자, 서로 네? 왜, 왜 엄마 머리핀이 없어진 건지, 엄마 머리핀이 왜 없어졌어? 팔아서 다른 걸 얻어서. 민준이, 근데 엄마는 왜 아빠가 뭐 내 긴 머리를 길게 늘리는 걸 좋아했다. 머리카락 사이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야? 그 아이들한테 그 팔았다는 거를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왜? 어, 아이들이 약간 팔았다고 하면 살짝 뭔가 속상해할 것 같기 때문에. 음, 판 거지. 네. 팔았다는 걸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팔았는데 그게 뭐한 일이 아니다. 아, 슬픈 일. 슬픈 슬픈 일, 일. 서운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써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팔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우, 야, 그거 별로 뭐 한 거 아니었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 오히려 아빠가, 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야. 오히려 아빠가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들이 바로 아이들을 좀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른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뭐 한 쪽으로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죠. 그래야 자기 자신도 위로가 되고 어? 뭐 예를 들면 서로 보고 엄마가 갑자기 야 너 슈퍼 가서 뭐 좀 사와. 근데 서로가 엄청 뭐 한 거야? 귀찮은 거야. 그러면서 서로가 아씨 왜 이런 걸 시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잘 됐어. 집에 있어봤자 수학 문제집 풀고 머리 아픈데, 뭐 심부름 갔다 오면, 가면서 뭐 이렇게 뭐야, 바람도 쐬고, 운동도 되고, 요즘 뭐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잘 됐어. 이러면서 뭐 한다는 거야?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것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뭐 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해야 남들도 이제 뭐 하는 거야? 마음의 부담이 덜, 덜하겠지. 마음의 부담이 좀 없겠지. 근데 막, 슈퍼 가서 뭘 사오라니까, 아이씨, 나 지금 다리도 아프고, 나 할 일도 많고, 뭐 하고 하는데, 일한 거야, 시켜, 막 하면은 이제 서로도 힘들고, 그걸 시키는 그 부모도 뭐 한 거고, 마음이 안 좋은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준이, 네. 너는 어떤 편이야? 너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왔어. 그럴 경우에. 어, 그냥, 네가 좀 지금, 안 해, 어, 응? 말해. 살짝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살짝 안 하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네그 위에 있는 옷을 네가 지금 팔아가지고 팔아서 뭘 이렇게 뭐야 식량을 사야 될 그런 처지에 이르렀어. 그럴 응. 때, 그럴 때요. 그럴 때면, 그래도 팔 것 같아요. 그 팔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러면.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네가 지금 팔아갖고 너 지금 식량을 사야 되는 상황이야. 그 다음 날 때 뭐라고? 너 어떻게 해? 야, 너 그 옷을 너 팔아가지고 너 어떻게 해?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어, 살기 위해서 팔았다 할 것 살기 같은데요. 위해서 팔았어. 어쩔 수 없었어. 막 이럴 거라고. 네. 서로 여기 나온 이 엄마 버전으로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민준이가? 네? 이 엄마 버전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민준이가? 어,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응. 민준이, 여기 나온 이 패기 엄마 버전으로 말하면 뭐라 할 때? 엄마가 여기 자기 입고 온 옷을 팔아서 뭘 사왔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음, 옷이, 음, 음, 그, 어, 알겠지. 원래 나 이 옷 색깔 나 마음에 안 들었어. 아, 좀 구리잖아. 땀 너무 많이 나. 나 요즘 막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입고 있으면 너무 더워. 이거 처분하고 났더니 아주 그냥 시원하고 그냥 속이 다 편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어, 서로요? 네, 이해가 뭔 말인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 슬픈 걸 슬프다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아닌 척하고 애써 이기려고 하냐. 그게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갉아먹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또 사람마다 생각과 견해가 이렇게 다른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다째 줄 읽겠습니다. 저는 이따금 하느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계신지 궁금해요. 세상은 너무 넓고 크잖아요. 뭔 말이야 이게? 하느님이 약간 지금 여기 감자 대기근 이런 사건을 좀 알아줬으면, 음, 좋겠다는 느낌.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신지 궁금해요. 궁금하다는 얘기.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정을 알고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는 거를 그냥 뭐해? 내버려 둘 수가 있냐. 하나님이 알면서도 설마 이러지는 알았어. 않았을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고 아마 세상이 너무 넓고 크니까 하나님이 미처 아직 이거를 뭐해?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이걸 안다라면 이렇게 내버려 둘지는 않았. 알았어. 이게 이제 기본 신앙인의 자세인 거지. 근데 사실은 이 얘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 바램, 기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살짝 또 담겨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기도가 아직 하나님께 전달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분명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과 벌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 도대체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그걸 또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어떤 이런 일들을 이렇게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그것도 사람들마다 또 이렇게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쪽, 46쪽이요? 36쪽 바로 뒤에. 그냥 미안해. 35쪽에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하느님부터 읽겠습니다. 어, 그래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는 없겠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아, 이게 지금 엄마가 한 말인데 엄마가 한 말이라 사실은 이 책을 쓴 작가가 하는 말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 들어봤어? 네. 뭐야? 권선징악. 그 선으로 악을 제압한다는 거. 음, 권선징악은 착한 사람은 복 받고 아, 나쁜 사람들은 뭐 한다? 벌받는, 벌 받는다.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나쁜 놈들은 벌 주고 착한 사람들은 뭐해? 복 주고 어? 사랑의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 세상 길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응? 너무나 불의한 일들, 어? 뭐 비참한 일들,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더란 얘기지.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여기서 뭐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이해 못할 때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거는 이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책을 쓴 작가의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일이기도 하더라는 얘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신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야 굳이 이렇게 힘들고 더러운 인생 뭐해? 뭘 살아. 그냥 뭐해? 끝내. 하고 그런 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음,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이 작가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묵묵히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인생관, 그런 인생관에 대해서 서로나 민준이가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그건 또 이제 서로나 민준이의 또 어떤 그러한 생각이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44, 45쪽 보겠습니다. 자,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영주님 가족은 이 저주받은 땅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셨다. 이제 이곳엔 일거리라고는 없어. 난 수정농의 집을 모두 조사해서 어른이나 생계 수단이 없는 집은 빈민 수용소로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어. 너희 어머니께서는 내일 다시 들르겠다고 전하렴. 어머니가 거기까지. 그래서 빈민 수용소를 뭐 했다는 거야? 설치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 그래서 빈민 수용소 관련해서 45쪽에 보면 이렇게 끔찍한 시절엔 수용소도 그리 나쁜 곳은 아니란다. 난 못 볼 광경도 많이 봤어.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빈민 수용소를 설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민 수용소를 설치한 이유가 뭘까? 음,
서로 민준이 빈민수용소. 빈민수용소가 뭐야? 빈민을 수용하는 곳. 어른이나 생길 수단이 없는 집, 즉 가난한 집, 아이들, 아, 뭐 이런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수용하겠다는 거야. 따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좋게 얘기하면 복지제도야, 복지제도. 도와주겠.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을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어쨌든 나라에서 책임지고 그들을 뭐 하겠다? 도와주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지만 이거를 달리 볼 수도 있어. 나쁘게 보면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려고 여기선 빈민수용소 특별히 일을 시켰다기보다는 네. 그 빈민들을 이렇게 가만히 따로따로 놔두면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아, 그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냥 굶어 죽겠어? 네. 도둑질이라도 할 거 아니야. 뭘 뺏기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런 아, 그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어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또 그 빈민들이 또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전염병 걸릴 네. 거 아니야. 병 걸릴 거 아니야. 음, 전염병을 또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들끼리 모아놓으면 어쨌든 그것들이 그 안에 통제가 될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를 모아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들. 양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 먹을 걸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이제 그게 어느 측면이 더 강하냐라는 것들은 결국 그 빈민수용소 시설이 어떠하냐. 그들에게 얼마나 먹을 걸 제대로 잘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정말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아까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모아두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이들이 빈민 수용소를 가 안 가? 안간. 음, 안 가지. 안 가고 그다음에 뭐야? 오히려 그 이모 할머니 댁을 찾아가는 그런 긴 여정이었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커다랗게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 감자 대기근의 어떤 그런 사태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그걸 이겨내는 아이들의 용기. 그 아, 아이들의 용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또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6쪽 보겠습니다. 아홉째 줄. 요셉은 한 시간 정도만 더 가면 읽어보겠습니다. 조셉은 1시간 정도만 더 가면 퀴닌이라는 작은 마을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이교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을 배급해 준다는 것이었다. 이교도. 이교도가 뭐야? 이교도, 이가 달을 잊자, 달을 잊자. 어, 종교도, 종교.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교도야. 이슬람을 어,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이교도야. 아, 불교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야? 다른 종교를 믿는 이교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을 배급해 준다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얘기가 깔려 있냐면, 여기 지금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천주교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야? 이교도들이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은 그 이교도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좋지 않게 생각했어. 상대도 안 했어. 이교도를 탄압했어. 근데 오히려 그 이교도들이 우리들보다 오히려 뭐야?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네, 79쪽. 79쪽이요? 음. 79쪽에 자, 78쪽 밑에 셋째 줄부터 밑에 둘째 줄 그날 밤부터 서로 읽겠습니다. 밑에 그날 둘째 밤 줄. 아이들은 키는 마을에 묵었다. 내일 정오에 또 한 번 급식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어떤 노인이 아이들을 깨우더니 지금 길을 떠나라고 했다. 그 노인은 아침이 되면 이교도들이 사람들을 개종시킬 것이며 숯불을 한 그릇 더 얻어먹느니 차라리 영국 여왕에게 구걸을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말을 무시하기로 했다. 이게 뭔 말이야? 이 할머니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노인은. 노인은 그
이 이교도들이 사람들을 자기 종교로 바꾸게 하려 음. 지금 어, 빨리 떠나는 그 사람들이 괜히 우리에게 뭐 한 게 아닐 거다. 착한 괜히 게 무료로 무료로 선행을 베푼 게 아닐 거다. 분명히 우리들을 저 뭐 이슬람을 믿으라고, 불교를 믿으라고 개종할 거를 강요할 거다. 그러니 너 이 노인은 이제 그 신앙심이 투철한 거지. 그러니 먹을 거에 연연하지 말고 네가 네 신앙을 뭐 해라? 지켜라. 지켜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시 두 가지 나뉘는 거야. 하나가 개종을 요구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그걸 받지 말아야 되느냐는 부분 한 가지와 또는 개종을 요구하라고 그러면 받지 말 것인 건가? 아니면 개종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배고프니 죽는 것보다 나으니 굶어 죽는 것보다 나으니 개종하더라도 받아 먹어야 되는 얘기야. 그런 그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 끼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차라리 영국 여왕에게 구걸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버전으로 치면 일제 뭐야 조선이 일제 식민 시절에 일본 왕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게 낫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종교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자존심보다 더 뭐하다고 생각한 거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 노인은.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종교보다 국가가 더 중요한 거야. 영국 여왕을 내가 전혀 우리나라에 침범한 영국 여왕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영국 여왕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다. 내가 종교를 내가 포기해도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반면 어떤 사람들은 국가보다 뭐가 더 중요한 사람? 종교도 종교. 중요한. 또 어떤 사람은 국가고 종교고 그거 다 필요 없고 뭐해? 내 네. 배고픔을 뭐 해주는 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내 배고픔만 해결해 준다면 내가 일본 사람이 됐건 내가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됐건 난 그 사람한테 가서 나 해달라고 그럴 거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쪽에서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얘기.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그런 선택의 상황이 안 그런 선택 상황이 없어야지. 음, 내가 뭐 생존권, 내가 종교적 자유, 내가 국가 애국심 이런 것들이 서로 갈등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사람이 괴롭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하지만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내가 진짜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겠지. 근데 이것들이 다른 다르다. 사람마다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슬픈 아일랜드라는 책을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다음 주에는 폭력,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라는 그 이야기, 그 책인데, 폭력에 관한 또, 뭐, 이렇게 다양한 책이 나와 있는데, 폭력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민준이 다 수고 많았고, 또 다음, 한 주도 또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